오늘 종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2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져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폭우의 원인과 장마 전망 등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과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왔는데요. 오늘 내린 비의 양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그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36일째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마 기간이 이제 평년으로 본다면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0일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이 중부와 남부지방, 내륙지방의 장마가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비가 좀 내리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당초 예상대로, 그러니까 어제 예상대로라면 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르게 서울을 포함해서 전남 지방까지,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에 걸쳐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늘 새벽부터 해서 많은 비가 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내린 비를 좀 살펴보면 전북 전남 화순에 224mm, 그리고 이제 영광군에도 192mm, 충북 제천에 128, 경북 상주가 102, 그리고 경북 문경에서도 한 90mm 정도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는 한 100에서 200mm 정도 많은 비가 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부산에서 물난리가 났을 당시에가 한 200mm 정도 비가 내렸는데요. 네. 그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가 이 전국 내륙 많은 곳에서 좀 광범위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까지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있었는데 네. 이 5시를 기해서 전북과 경남에 내려져 있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은 없습니다. 시간당 한 5에서 10mm 정도의, 그러니까 약한 비가 조금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 오늘 낮이라든지 또는 오늘 오전의 상황에 비해서는 호우가 좀 잦아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200mm 넘는 비가 오는 곳이 많으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뭐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침수 피해가 좀 잇따랐고요.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남에서는 농경지 피해도 좀 잇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주에서는 왕복 10차로에 큰 도로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30건 넘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도 됐었고요. 충북 청주시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사진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제천시인데요. 굴다리에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는 이제 가까스로 몸을 피하긴 했습니다만 차량 침수 피해도 좀 잇따랐고, 전북에서는 뭐 굉장히 좀 많은 침수, 농경지 피해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행안부에서는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비상 단계를 현재 이제 격상한 상태로 이 비상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이제 상향한 단계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앞으로도 이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산사태 등 피해에 계속해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 막바지에 내륙 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의 장마 전망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장마의 전망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이제 비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 늦게, 그러니까 9시를 전후로 해서 내일 오전 정도까지 굉장히 좀 많은 비가 다시 충청 남부와 호남 지방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 전남 지방에서 시간당 60mm 정도의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이나 또는 이제 낮까지도 시간당 50에서 60mm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물벼락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밖에 충청과 영남 내륙에서도 시간당 30mm 안팎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뭐 예상 강수량을 보면 충청 남부와 호남 지방은 200mm 정도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충청과 경남 지방에서도 50에서 15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 제주 산간은 5에서 40mm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한 낮 정도 사이까지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충청 이남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많은 장맛비가 내릴 예보라서 어떤 점을 좀 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올해 장마 동안에 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역시 침수 피해입니다. 이로 네. 인한 차량 침수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좀 잇따랐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지대에 있는 차량들은 고지대로 빨리 좀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명 피해가 좀 지난주에 부산에서 좀 크게 났었죠. 아무래도 이 굴다리라든지 아니면 저지대에 있는 도로에서 침수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제 차량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물이 좀 잠겨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좀 빨리 빠져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호우특보 또는 이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비가 오늘 200mm 정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또 200mm 정도의 비가 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400mm 정도의 비가 남부지방에 내리는데 네. 지반이 워낙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산사태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큰 대형 재난 사고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머무는 곳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시간이 되실 때 산림청도 한번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 비의 특징은 밤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주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비 그리고 내일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안전에 취약한 밤 사이에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취약 시간대에 내리기 때문에 그 전 시간대인 지금부터 해서 오늘 저녁까지 해서 집 주변의 배수로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마 양상을 더 짚어보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 비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모든 원인은 역시 이제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한반도의 장마가 이제 제주에서 6월 10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중국 남부라든지 일본 남부, 그러니까 규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과 같은 이제 위도상에 위치한 그런 중국 남부 지방이라든지 일본 규슈 지방에 계속해서 이제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상시 같으면은 일본 남쪽에 위치한 굉장히 뜨거운 공기들이 장마 전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네. 중국 남부라든지 일본 남쪽에 있는 그런 장마 전선들도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장마 전선이 계속 이제 한반도 남쪽 지방에만 머물면서 이런 중국이라든지 일본 지역에 굉장히 대홍수를 좀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내륙 지방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남해안 지방 또는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좀 내리는 양상이었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서의 뜨거운 공기들이 장마 전선을 좀 위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내륙 지방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남부에 최근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긴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잦아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장마 전선이 북상을 저지한 원인이 이제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이제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기 때문이고 그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지금 7월 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이보다 한반도보다 더 위쪽에 있는 고위도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든지 어떤 북위도에 위치한 곳에서 어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래서 날씨 정체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들이 좀 내려왔다고 해서 고위도 지역의 지구온난화가 단기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장마철에 굉장히 큰 홍수 피해를 잇따라 이제 좀 내보내게 됐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구온난화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후 변화 현상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그런 단기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동아시아 지역의 장마철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장마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더워질지도 많은 관심사입니다. 많이 더워집니까? 예, 제주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죠. 그래서 열대야라든지 낮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상청에서 올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올여름이 작년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뜨거웠던 때가 2018년, 뭐 2016년을 꼽고 있는데 이와 좀 비슷하거나 조금 요거보다 조금 못한 그래서 굉장히 좀 뜨거운 올여름이 될 것, 특히 이제 한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기상청에서 이미 전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최근에 나온 장기 전망을 보더라도 일단 8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는 아무래도 한여름 폭염의 절정에 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남부지방은 이제 오늘과 내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모레 아침까지 좀 비가 이어지다가 이제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말부터는 남부지방에서 33도 안팎의 굉장히 큰 폭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여름 폭염은 다음 주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고 네. 8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까지가 절정에 달할 것이다. 예년보다는 훨씬 더 더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